김남국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민주당이 열어줬고,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했던 자체 진상조사가 물거품됐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전량 매각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별명이 지금 꼬리에 꼬리 무는 어떤 의혹이라고 가상화폐계의 큰손, 왕손입니다.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해요.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하까마까 이걸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겁니다. 지도부는 이걸 방치하고 제대로 손을 안 봅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그 제명인의 마을이거든요.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이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뒤늦게 윤리위에 제소한 걸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김남국 의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추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사진 한 장이 먼저 포착이 됐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조선으로 출석하시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설명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어디 가시는지까지만 그러면 좀 혹시 탈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연대가 예, 장해찬 의원님. 그제 어제 국회 일정에 불참했던 김남국 의원인데 일부 제보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이 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오늘 여야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당의 주요 지도부 당직자들은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광주에 내려갔다 돌아온 길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이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최근 열리고 있는 법사위 현장에서도 자리를 비운 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저희 당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오고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저렇게 가평 휴게소에서 캠핑 복장 같은 걸로 이 5.18 당일날 시민들에게 사진이 찍혀서 제보가 들어온다. 그리고 법사위 같은 주요 상임위에도 기자들이 코인 질문할까 봐 무서워서 참석하지 못한다. 이럴 거면 그냥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수사 대비하는 게 맞죠. 어떤 면모로 보아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명백해 보이고요. 도덕적으로 국회의원직 물러나라고 하는 것 외에 김남국 의원 본인도 지금 카메라 앞에, 기자들 앞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못 참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 물러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시점, 김남국 의원은 이 사진 맞는 것 같고 일단 제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이라 그랬는데 이건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얘기로 진중권 교수 이런 말까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했습니다.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머릿속에 지금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 이게 들어차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진중권 교수는 이런 사람 국회의원 해도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물론
취재진이 너무 많고 지금 본인 검찰 수사 대상이니 며칠은 안 나올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자맹만 할 거면 정말 여당 말 맞따라 의원직 제명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 보시기에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고요. 그곳에는 만약에 본인의 상황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휴게소에서 그런 간편한 복장으로 사진이 찍히는 모습은 참 국민들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든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자세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도 자료를 완벽하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를 본인이 먼저 요청하셔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사실상 갑자기 이루어진 탈당으로 그 진상조사마저도 제대로 될지도 지금 참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되었으니까요.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 것인지 동료 의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윤리특위 과정들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자맹을 이어갈까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론에 떠밀려서 국회 차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내부 비판도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윤리특위 제소 문제, 이 윤리특위조차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직무 성실 의무, 그리고 청렴 의무 위반입니다.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탕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띄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윤리특위 일정도 못 잡았다는 얘기를 드린 게 실제로 많게는 거의 2달 넘게까지 걸릴 수도 있고 지금 국민적 공분이 높으니까 여당에서는 빨리빨리 밀어붙여서 좀 뭔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자, 매듭 짓자는 건데 야당이 이걸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 여당의 비판은 이건 것 같아요. 네, 일단 협조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 봐왔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절차라는 게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46조를 보면 사망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가 됐으니까 그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윤리특위가 지금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이 세 사람의 제명을 의결해서 의견을 윤리특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상직 의원이야 이제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됐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현재도 박덕흠, 윤미향 의원 2명은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윤리특위에다가 제명 의견을 보냈는데도 가타부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걸핏하면 이번에 김남국 의원 건도 윤리특위에 제소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사람들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김남국 의원 건도 결국 흐지부지 되는
뭐 그런 상황을 그 절차를 밟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뭐 그 전에 여러 윤리위 건도 사실은 그 무게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국민적 공분이 좀 더 커다면 이렇게 절차 다 밟아야 되는 것도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어차피 국회 차원으로 넘겼으니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서겠다. 그러면 시간 끌릴 논란도 비판 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적극성과 이걸 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전에 이소영 대변인은 그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더 넘어서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 46조에 보면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에 비춰본다면 이 헌법에 따라서 국회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의 행위를 보면 이거는 헌법 위반 저는 사안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내 반발 있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지금 윤리특위에다가 제소를 하자고 이제 결정을 한 모양인데 문제는 그 제소를 결정하는 이제 이 서명란에 보면 이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인 박강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송기현 원내 부속부 대표 이름하고 몇 명의 수명의 의원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름이 들어갔어야죠. 두 분은 다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걸 비춰보면 지금 윤리특위에 과연 지금 민주당이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지가 없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둘째,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기현 원내 수석부 대표가 윤리특위 가서 이거 절차대로 해야 된다. 절차대로 하면요 한 80일 걸립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한 몇 달 뒤에 열리면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 되면 그냥 흐지부지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윤리특위에 제소를 한 거는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워낙 심하니까 일단 하는데 거기에 당대표, 당 원내대표 이름은 빠진다. 그리고 진상조사 안 한다. 딱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런 게 다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징계에 미적거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당내 조응천 의원은 연일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대표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사법 리스크보다 제대로 결정을 못해요. 읍참마속 뭐 이런 표현들 쓰는 인사들이 있던데.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하까 이걸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겁니다.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사실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 이게 필요한데 아직도 좀 이 정치가로서는 결단을 하기에는 좀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습니다. 고구마보다 더 고구마예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조응천 의원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한 박자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행정가로서 때를 벗지 못한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조응천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 좀 감싸주려는 티가 느껴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 정치할 때 사이다라는 단어의 원조였잖아요. 그만큼 뭐 행정가나 관료 출신도 아니고 뭐 행정가 느낌과는 거리가 멀게 그냥 파바바박 때로는 충동적이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정치적 결정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고 그로 인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다가 왜 본인의 측근, 대선 때 수행실장, 7인회한테만 갑자기 고구마가 되는지 이거는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고구마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명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봐주기 의지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윤리특위 제소도 앞서 노동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과거 민주당이 저희 당의 김기현 대표를 한번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송기현 의원이 말하는 절차 안 지켰어요. 본회의에 바로 직회부시켰어요. 그래서 본회의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거든요. 아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징계할 때는 절차고 뭐고 다 생략하면서 본회의 갔던 민주당이 그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코인 게이트 징계는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될 절차가 있다, 마녀 사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제 식구 감싸기 시간 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뒤늦었다. 그리고 윤리특위에도 뭔가 의지를 가지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국회 차원의 징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단 윤리위에 떠넘긴 건 아니냐. 당내 비판 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조홍천 의원 뭐 여러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가요? 제명인의 마을 이장도 그만둬라. 혹은 당내에서는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철험에도 해체해라.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꽤 말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저 지금 바로 써놨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지만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마저도 비판하더라도 그럼요.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고 좀 연수원 동기로서 친구로서 과거 친구였던 그런 사이를 완전하게 지금 절연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지금 상황에서 정말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결단을 하려면 당내 징계 절차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탈당했다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계속해서 제명에 해당하는 그런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앞으로 복당 불허라는 그런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징계 절차를 바로 종결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뭔가 좀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두 번째 또 좀 전에 국회 윤리특위 절차도 정말 징계할 의지가 있으면 윤리특위에만 회부하고 절차를 그대로 밟아라 할 게 아니라 바로 본회의 회부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바로 그래서 의원직 제명까지도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바로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얘기한 것처럼 뭐 제명인의 마을 이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철험의 해체 이런 것도 바로 정치적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그러나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서로 조금 엮여 있는 관계가 있어서 김남국 의원과도 그렇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가로서의 때를 못 벗었다 얘기하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윤리적으로 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민주당이 열어줬고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했던 자체 진상조사가 물거품됐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전량 매각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을 오히려 옹호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 등이 나서서 김남국 의원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돌아가는 느낌이 조국 전 장관 사태랑 매우 비슷하죠. 어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게 이 내용이잖아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닮았다. 대처도 비슷하고 뭐 이른바 조국 수호, 남국 수호, 장외 여론전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장 변호사님 그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을 뭐 감싼다는 비판을 당내에서 받고 있지만 실제로도 주변에서 아니 진보라고 꼭 도덕성 내세워야 되냐 혹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느냐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 더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당내에서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렇게 친명계의 일부 옹호하는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내에서는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의총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성토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비판과 그리고 쓴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당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의 지금 현재 사태를 당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특히 김남국 의원의 어떤 부족한 해명 부분에 대해서 도 질타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옹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그런 목소리, 옹호하는 의견들에 뭔가 휘둘려서 이런 결정들을 늦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개인 의원의 어떤 그런 좀 재산 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했어야 할 겁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코인 의혹이 보도가 첫 번째로 된 게 5월 5일이었고요. 바로 5월
5월 8일에 김남국 의원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혀 불법이 없고 본인 돈으로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진상조사를 통해 해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기다려줬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총을 몇 시간 앞두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탈당하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의 의도와는 달리 조금 상황들이 꼬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윤리감찰단이든 뭐 진상조사단이든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가 중단되었다고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앞으로 복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윤리감찰단 정도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놓는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 내세워야 되냐 이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